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주간의 국내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오는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에 들어온 각 팀들의 A매치 차출 현황과 체력 소모 근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까지 A매치 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말에 들어오는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들이 얼마만큼 대표팀에 차출이 되고 또 어떤 팀이 가장 많은 차출자가 있었는지 체력 소모가 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풋볼살롱은 주중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A매치 차출 현황을 정리를 해드리고 금요일에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최종 픽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휴식 기간에는 A매치 경기들이 들어왔습니다.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적중이 많이 나왔었는데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고배당 픽 65.2배당이 적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25회차 어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11.6배당 조합 픽이 적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분석 자료와 함께 분석 조합표까지 따로 만들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실구매픽까지 빠짐없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member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풋볼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 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 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 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6회차 스페인 라리가 팀별 A매치 차출 현황 첫 번째 소식은 5번 경기로 들어온 레반떼와 비아레알의 차출 현황입니다. 아직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의 A매치 차출 현황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살로만 뉴스 일부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차출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레반떼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3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니스 바르디 선수와 부쿠세비치, 카세레스 선수만이 이번 3월 A매치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 소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 같은 레반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차출 인원이 7명이나 되기 때문에 레반떼보다는 확실히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격수 추쿠에제 선수를 비롯해서 파우 토레스, 예레미 피노, 블라이에 디아, 오리에, 단주마,
아이사 만디 같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는데 특히 아프리카 쪽으로 차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공격 쪽에서 체력 누수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블라야 디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네갈 대표팀에서 이집트를 상대로 골맛을 봤고, 오리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퇴장을 당하면서 역시나 다혈질적인 성격이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수비력이 조금은 개선된 모습이 있으면서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지만 리그 경기에서 직전 경기 카디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는 등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레반테의 최근 개선된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 경기 역시 이변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비아레알 쪽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레반테가 홈에서는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팀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빌바오와 엘체의 경기입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이 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들의 차출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스크 순혈주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스페인 국적의 선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스페인 중에서도 바스크 지역 출신 선수들만 선발을 하는 바스크 순혈주의가 있기 때문에 A매치 기간에 체력 소모가 상당히 적은 팀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엘체 같은 경우에도 엔조 로코 선수와 모이카, 루카스 보에 선수만 차출이 됐기 때문에 3명 정도가 차출이 되어서 엘체 역시 그렇게까지 체력 소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LG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바오 원정에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4-4-2 포메이션,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다부진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쉽게 실점을 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A매치 기간에 선수들이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빌바오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만한 매치라고 보여지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조금은 원정고자 느낌이 강한 엘체이기 때문에 빌바오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까지는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빌바오 역시 실점 자체가 적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실점이 늘어나면서 득점까지 늘어나는 빠꾸 없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엘체의 경기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10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와 오사수나의 차출 현황입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습니다. 까르발류 선수를 비롯해서 라이네즈, 브라보 골키퍼, 미란다, 로드리게스, 페첼라, 사발리 같은 선수들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오사수나보다 확실히 체력 소모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부디미르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차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베티스가 유로파 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상당히 체력적인 문제가 불거졌었고 경기력까지 떨어지는 악재가 있었는데, 이번 3월 A매치에서도 적지 않은 차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알라베스와 함께 제공권 최상위권을 달리는 팀이고, 이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데다가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경기를 소화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소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디미르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을 기대해 봄직한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가 그렇게까지 제공권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사수나가 베티스를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추가적인 결장자, 부상자 등을 파악을 해서 최종 픽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12번 경기로 들어온 그라나다와 라요의 차출 현황입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3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아레즈 선수를 비롯해서 마티스, 우주니 선수가 차출이 됐고, 원정팀 라요 같은 경우에도 디미트리예프스키 골키퍼를 비롯해서 이반 발리우 선수 딱 2명 정도만이 주전급으로 차출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A매치 차출에 따른 체력 소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이 교체가 됐고, 직전 경기 알라베스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성적이 좋지만 원정에서는 상당히 원정고자 느낌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 반전을 한 그라나다 쪽으로 근소하게 마음이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라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세비야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고,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한 골차 승부 끝에 0대1로 패배를 당한 것을 고려하면 경기력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요가 원체 원정고자 면모가 있는 데다가 그라나다가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근소하게 그라나다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라나다 역시 최근에 라요와 마찬가지로 골 결정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냈었는데, 그래도 알라베스 원정에서 3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라요보다도 득점력이 조금은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라나다의 홈빨과 최근 개선된 경기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근소하게 그라나다가 우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7번 경기로 들어온 셀타비고와 레알 마드리드의 차출 현황입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차출 인원이 3명으로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라우오 선수와 아이두, 타피아 선수가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차출이 이루어져 있고, 핵심 공격 자원들의 차출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차출 인원이 11명이나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레스 베일 선수를 비롯해서 발베르데, 까르바할, 카세미루,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밀리탕, 알라바, 요비치, 모드리치, 까마빙가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A매치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확실히 레알 쪽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4-1-3-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병행을 하는데, 전방 압박이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팀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체력 소모가 큰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는 의외로 적극적인 압박을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에 핵심 공격 자원인 벤제마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벤제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프랑스 대표팀에 차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A매치 기간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벤제마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면 셀타비고를 상대로 그래도 레알 쪽이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벤제마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거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체력 소모가 크지 않은 셀타비고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레알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13번 경기로 들어온 발렌시아와 카디스의 차출 현황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출 인원이 많습니다. 13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는데, 우고 기아먼 선수를 비롯해서 솔레르, 브리안 힐, 모스케라, 바스케스, 마마르다슈빌리, 쿠마르트, 라치치, 게데스, 무사, 막시 고메즈, 모리바, 엘데르 코스타 총 13명의 주전 및 백업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루연과 아카포 두 수비수가 차출이 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주전급 자원들의 차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상당히 카디스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헤타페를 이끌었던 보르달라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르달라스 감독이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파울이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낸다면 최근에 카디스가 쉽게 패하지 않는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디스가 직전 홈에서 강호 비아레알을 1대0으로 꺾었고 라리가에서 세비야와 함께 무승부가 12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쉽게 패하지 않는 무자비 면모가 있는 것이 카디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렌시아를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는 홈구장인 메스타야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디스가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점 1점 정도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조금은 결정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 픽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바르셀로나와 세비야의 매치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3월 A매치 차출 인원이 11명이나 됩니다. 니코 선수를 비롯해서 프랭키 더용, 데파이, 테어 슈테켄 골키퍼, 에릭 가르시아, 페드리, 가비, 페란 토레스, 호르디 알바, 아라우오, 다니 알베스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세비야 역시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11명이 차출이 됐습니다. 헤수스 코로나 선수를 비롯해서 델라니, 야신 부누 골키퍼, 엠네시리, 구데이, 아우구스틴손, 드미트로비치, 무니르, 쿤데, 오캄포스, 몬티엘 같은 이 주전 및 백업 자원들이 11명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체력 소모가 큰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오바메양, 아다마 트라오레, 페란 토레스 같은 영입자원, 특히 공격 쪽에서 영입자원들이 맹활약을 해주면서 정상 궤도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원, 특히 엔네시리 같은 선수들이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원정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원정에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또다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특유의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비야는 공격 쪽에서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라멜라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와서 훈련에 복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라멜라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코로나 선수와 더불어서 측면 쪽에서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체 최근에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세비야를 상대로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훨씬 더 좋은 바르셀로나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세비야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라고 보여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6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7경기까지 A매치 차출 현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금요일에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전술 분석과 최종적인 결장자 정보를 취합을 해서 최종 픽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